네, 이슈 플로우 시간입니다. 정부가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확대한다고 언급하면서 어제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의 반등이 강하게 나왔죠. 여기에 더해서 중국이 반도체에 대한 투자 지원을 잠정적으로 연기할 가능성까지 나오면서 반도체주의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의 고위 관료들이 그간 반도체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쏟아부어온 대규모 정부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사실 그동안 중국은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고자 반도체 산업을 가장 핵심적인 사업으로 육성해왔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 또한 미국 등 서방 국가에 대한 첨단 기술의 의존도가 너무 높은 것이 중국의 약점이라며 기술의 자립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었는데요. 그런 만큼 이번 반도체 지원 중단에 대한 가능성은 중국의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그간 반도체 산업이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지원을 해왔지만 실질적으로는 별다른 결실은 보지 못한 채 뇌물과 부정부패 그리고 미국의 제재만 키웠다고 판단을 한 건데요. 특히 중국은 최근 몇 년간 이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 이전과 같은 대규모 반도체 지원에 대한 자금 조달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중국 정부는 그간 지속해온 투자 위주의 정책을 만약 폐기한다면 대안으로서 앞으로의 어떤 정책을 펼칠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인데요. 현재 반도체 공장의 소재 업체들을 통해서 소재 가격을 인하해주는 방안도 모색 중이라고는 합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세액 공제 혜택을 통해서 반도체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고 또 반대로 중국 쪽에서는 이 반도체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기로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시장에 대한 반도체의 한파가 끝나갈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그러면 오늘의 이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는 반도체 정부 지원 정책 길었던 한파의 끝인데요. 김영일 전문가와 이슈 플로우 통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시죠. 네, 신은서 앵커가 말했다시피 이제 국내 그리고 중국 반도체에 대한 정책 자체가 좀 완전히 다르게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 좀 적용을 해보고요. 또 앞서서 또 삼성전자 또 설비 투자를 또 줄일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정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반도체 정부 지원. 안 그래도 저희가 한번 이렇게 다뤘던 건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따라가 드리는 겁니다. 길었던 한파의 끝인가? 좀 더 자세하게 세 가지로 나눠볼 텐데요. 자, 세액공제 확대 법안. 이것 때문에 이제 어제였었죠. 굉장히 세게 갔었고. 그리고 반도체 섹터 투자 전략. 그리고 1월에 중소형주의 시간. 요거 이제 전체적인 그림에서 또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시장에 정말 또 오랜만에 반가운 이야기가 한번 나온 것 같아요. 반도체 세액 공제에 대한 이제 법안이 새롭게 또 나왔죠. 그러면서 2월 달에 결국에는 이게 결정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또 이야기가 될 텐데 일단 좀 잠깐 이미지를 띄워 놓으면서 이제 이야기를 할까요? 뭔가요, 이게? 이제 투자세 공제에 대한 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밑에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부분. 네. 이제 내용이 나온 게 되면 이제 반도체를 포함한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를 이제 해주겠다. 국가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이제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내용이고, 그러면서 이제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기존에 이제 8%로 이제 12월에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12월 말에 저희 또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에 대한 그리고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조금 더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이제 정책을 좀 내놓아라. 추가 정책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사실 원래 12월 한 24일 정도까지만 해도 8%였는데 여기서 순식간에 이제 이번에 15%까지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다음에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25%까지 늘어나는 그런 이제 방안이 새롭게 이제 나와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거의 2배입니다. 네, 거의 2배로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이제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올해 뭐 1조를 투자를 했다 반도체 시설에 그러면은 1,500억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 전에는 800억. 그렇죠. 그래서 1,500억이 지금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2배 정도가 이제 세이브가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화끈합니다. 보통 이제 추가적으로 보게 되면은 또 이제 올해 한 해입니다. 올해 한 해 이제 대해서 증가분에 대해서 이제 기존의 4%에서 10% 늘린다. 증가분이란 무엇이냐? 최근에 이제 3년 동안의 평균적인 이 투자 금액이 있을 거잖아요. 네네. 그거보다 더 투자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를 더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대놓고 투자하라고. 그러면은 이제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최대 25%까지는 올해 가능한 거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대
35%까지 이번에 세액 공제가 가능한 겁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나 대만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의 세액 공제가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이 지금 현재 이제 25%, 그 다음에 예. 대만이 5% 수준이기 때문에 네. 대기업이 지금 현재 25%고 중소기업이 35%다라고 한다면은 상당히 이제 높은 수준의 세액 공제율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결국에 이제 이러한 이 세액 공제에 대한 의도가 무엇이냐? 반도체 산업이 확실하게 좀 우리나라가 좀 세계 1위로 좀 발돋움하자. 그래서 정부에서 좀 밀어주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결국에는 이 반도체 이 산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상당히 좀 중요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이 산업적으로는 패권을 좀 다툴 수 있는 그런 좀 산업군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이제 가장 중요한 산업이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에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최근에 또 워낙에 반도체 가격들이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기업들이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 투자를 많이 줄이고 있는데 투자 줄이지 말아라. 투자 줄이지 말고 정부에서 지원해 줄 테니까 더 투자해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조금 잡고 가자라는 그런 이제 이 정책 수준, 정책 지원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또 오늘이죠. 삼성전자에 대한 그런 이제 투자 내용들이 이제 좀 줄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자기네들이 줄인다고 얘기는 안 했고 그렇죠. 증권사가 줄일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라서요. 그러니까 사실 왜 그렇게 증권사에서 이야기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분위기 좋은데. 그러니까요. 네, 굳이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삼성전자에서는 인위적인 감사는 없을 것이다라고 이미 이제 12월 달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반도체에 대한 그러한 최근에 업황들이 워낙에 좀 좋지가 않다 보니까 증권사에서 과연 삼성전자가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 투자를 좀 늘릴 수가 있을까? 과연 이제 작년 수준의 투자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 줄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그렇죠. 같아요. 가능성입니다. 네, 가능성입니다. 예. 단순히 가능성일 뿐이고 저는 이 삼성이 이미 이제 인위적인 감사는 없다라고 한 부분이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좀 점유율을 늘려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세계 1위에 대한 그런 이제 이 어떤 욕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야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보였기 때문에 너무 이제 뭐 걱정할 만한 부분은 아닐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확실하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나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물론 이제 이 반도체 세액 공제에 대한 부분들은 여당과 야당의 입장 차이가 있기는 하거든요. 네. 뭐 야당에서도 이번에 12월 24일에 이제 합의를 한 거잖아요. 8%로 하기로. 그런데 순식간에 이제 한 2주 정도 만에 이 세액 공제 폭을 훨씬 높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제 이 반도체 쪽에 세액 공제를 좀 많이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입장 차가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장 입장에서 봐야 되니까. 그렇죠. 네,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좋은 이슈로 적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 국내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중국 쪽에서는 또 아까 반도체 투자를 좀 중단을 한다. 돈 써서 이렇게 투자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결과물이 약하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좋은 것 같은데 이제 우리나라도 바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어찌됐든 중국이 상당히 좀 빠르게 쫓아오고 있었던 산업이 또 반도체이기 네네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중국이 투자를 줄인다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엔 이건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중국이 워낙에 이 경제 상황도 좋지가 않잖아요. 네. 예, 워낙에 또 제로 코로나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로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로 또 정책이 전환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산업을 다시 재가동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러면 돈이 또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정부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반도체 업황 자체가 많이 힘든데 굳이 여기서 투자를 더 해가지고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냐라고 중국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차라리 그 돈을 그렇죠. 뭐 내수나 이쪽으로 돌린다. 네, 내수 쪽으로 돌린다라든지 혹은 이제 다른 기업들에 조금 더 이제 지원을 해가지고 그 다른 기업들 살리는 쪽에 조금 힘을 실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네, 지금 네. 중국은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 힘든 상황이니까 네. 완전히 좀 경제 살리기에 집중을 할 것 같고 우리나라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라고 봐야겠죠. 반도체 산업이 워낙에 비중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네. 최근에 이제 이 정부에서도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내년에 이제 내년이 아니죠. 올해의 경제 성장 전망치에 상당히 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어찌됐든 반도체가 잘 되어야지 또 전체적인 또 GDP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수출도 늘고. 네, 수출도 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은 정부에서 지원한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는 반도체는 확실하게 잡고 가야 된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진짜 너무 뚜렷한 신호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중국의 어떤 이러한 정책은 우리나라에게는 분명하게
뭐 호재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지금 반도체는 한파를 좀 견뎌내고 있는 상태고 네. 나중에 좋아질 때를 대비해서 이제 이 버텨내는 전략들을 꾸려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버티는 그런 전략들,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고 반도체 세액 공제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잘 버티면서 점유율을 끌어올려라라고 그쵸.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지원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분명하게 아주 좋은 내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기회에 힘들지만 힘 잘 모아가지고 확 올라갔으면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반도체 섹터 투자 전략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걸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뭐 역시나 어제 또 반도체 종목들이 상당히 일제히 다 상승이 나왔던 것 같아요. 지수를 확 끌어올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반도체 타이틀 달고 있으면 싹 기본적으로 예. 싹 다 올라왔습니다. 안 올라간 게 없더라고요. 싹 그러게요.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들이 이제는 진짜 찐반등인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큰 그림에서는 좋게 보시지만요. 네, 큰 그림에서는 정말 이제 좋게 보고 있습니다. 좋게 보고는 있는데 지금 이제 결국에는 세액공제 확대 법안이 완전하게 확정된 건 아닙니다. 확정된 건 아니고 여야 간의 입장차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폭이 좀 조정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굉장히 구설수가 좀 많이 있겠죠. 논의가 좀 이루어지면서 결국엔 또 우리나라 지금 현재 워낙에 또 이 세액 공제에 대한 부분들도 민감한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최근에 금투세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민감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좀 여야 간의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보다 조정이 될 수는 있겠죠. 현재 나온 법안보다. 그러니까 지금 게 거의 맥시멈이라고 보고 그렇죠. 거기에 약간 깎이더라도 지금 8%보다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뭐 어찌됐든 윤석열 대통령이 확실하게 좀 이야기를 한 있으니까. 부분이고 여당에서 확 쭉쭉 밀고 있으니까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좀 필요하다라고 보는 게 네. 우리나라가 이제 기업들에 대한 어떤 투자 방안들 혹은 이제 정책의 지원에 대한 방향들이 약간 좀 부족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최근 뭐 2차 전지만 하더라도 중국이나 혹은 이제 미국은 나라 자체에서 이제 이 기업들에 대한 투자 방안들, 지원 방안들이 굉장히 좀 잘 되어 있고 네. 법제화가 잘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법제화가 아직까지는 잘 되어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워낙에 오랜만에 또 반도체 산업에는 또 국가 정책 지원 방향이 나온 거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거의 20년 만에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몰랐어요. 계속 저는 반도체 밀고 있는 줄 알았어요. 저는 국가 자체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거는 굉장히 오랜만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이제 확실하게 조금 안심을 할 부분이 아니다라는 점은 이제 이 부분이죠. 세액공제 확대 법안은 아직까지 확실하게 정해진 게 아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실적에 대한 부분들 이제 곧 삼성전자의 실적이 발표가 될 텐데 말씀을 드렸었지만 어닝 쇼크는 예견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사실 그러면은 어닝 쇼크가 나오는데 주가가 과연 쭉쭉쭉 끌어올려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적이 지금 현재 당장에 안 좋고 세액 공제라는 부분은 결국에는 주가를 무언가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원동력이 될 게 아니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이 주가가 좀 버틸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슈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이 세액 공제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하게 호재이긴 호재입니다. 다만 여전히 반도체 업황은 아직까지 힘들다라는 점이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세액 공제 법안에 대한 내용은 저는 이 바닥을 지지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용도가 딱 그거군요. 그렇죠. 지금 현재 시장에 어떤 체력을 확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어제부터 해가지고 코스피 지수가 상당히 또 반등이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딱 이전 저점까지 하락 나오고 지금 이제 상당히 좀 반등이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 말 뜻은 무엇이냐? 시장이 월요일, 화요일 날에 좀 하락을 했잖아요. 새해 들어서 굉장히 힘 빠지게. 저는 그런데 그 부분이 약간 이제 의도적인 부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의도적으로 바닥까지 좀 확인시켜 놨다가 이제 다시 한번 바닥 확인하고 이제 상승이 나오면서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부분은 이제 1월에 순환매가 굉장히 좀 잘 나올 것이다. 그런데 순환매가 잘 나오기 위해서 어느 정도 바닥 잡아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그게 반도체. 제가 바랬던 그림이 딱 지금 나와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플로우가 되겠죠. 1월 달은 중소형주의 시간이 될 것이다로 이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중소형주 볼까요? 일단은 1월 달 중소형주의 시간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무엇이냐. 이제 잠깐 차트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 제가 딱 바랬던 그림이 이제 요거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 시장이 딱 이전 저점에서 바닥 잡아주고 반등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반등폭이 저는 엄청나게 클 것이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반도체에도 반등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주도주 역할을 하기에는 당장에 이제 조금 힘들지 않을까. 역시나 이제 업황 자체가 힘들고 실적도 있고. 예, 실적 나오게 되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분명하게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2차 전지도 사실 여전히 좀 쉬어가는 흐름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은 무엇이냐? 바닥을 잡아줄 만한 체력을 확보했다라는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상당히 좀 잘 버텨주고 있죠. 네. 삼성전자가 지금 보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시장의 어떤 흐름과 마찬가지 반등이 나와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뜻은 무엇이냐? 이번에 실적이 좀 어닝 쇼크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시장에서 많이 예견을 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선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 바닥권을 뚫어주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반도체가 바닥에서 잘 버텨주면서 시장이 마찬가지로 이 바닥 구간을 좀 지켜주지 않을까? 약간 2150에서 2200 구간이 되겠죠. 그러면서 바닥을 확실하게 잡아준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제 시장이 크게 하락할 만한 우려는 없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쵸. 그러면 시장이 크게 하락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상황에서 중소형주들이 오히려 1월 달에 날뛸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뭐 어제부로 CES, JP모건 관련된 종목들이 수급이 완전 싹 죽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다시 한번 또 수급이 들어가는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오늘 딱 이 두 가지로 또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또 그 외에 오늘 또 제약주들 도는 모습 제가 또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차이나 모멘텀까지. 네, 그 말은 무엇이냐? 이제 1월 달에 중소형주들이 돌 만한 환경들이 저는 완전히 잘 만들어졌다라고 보고 있어요. 저도 이제 머릿속에 그려졌어요. 예, 그러면은 다들 이제 그려지실 겁니다. 네. 시장 바닥 잡았고 이제 바닥 잡았으니까는 종목 순환을 돌려야 되는데 반도체나 2차 전지는 딱 저거죠. 네, 그렇죠. 반도체나 2차 전지는 굳이 지금 굴릴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어찌됐든 당장의 실적이 좋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네. 무언가 다룰 만한 이슈도 없으니까 결국에 다룰 만한 이슈가 있는 쪽은 이쪽이거든요. 그렇죠. CES 이제 시작되죠. 오늘부터. 그다음에 JP모건 지금 현재 시장에서 그렇게 많이 수급이 나타나주지 않고 있기는 하지만 네. 제약바이오 쪽엔 여전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 차이나 모멘텀과 함께 더불어서 제약주, 그다음에 의료 인프라, 오늘 또 원격 의료주들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인피니티 헬스케어 포함을 해서 인성정보라든지 같이 움직이고 있었던 모습 확인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1월 달에는 이쪽들이 더욱더 활발하게 돌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한가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새로운 섹터 출현 가능성. 네, 이 부분은 무엇이냐? 오늘 카카오 같은 종목들이 상당히 좀 잘 움직이고 있어요. 예. 왜 잘 움직이냐? 마찬가지로 시장이 바닥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성장주와 기술주들이 시장이 좋을 때 모멘텀이 좀 살아나잖아요. 그렇죠. 시장이 지금 현재 바닥을 어느 정도 잡아준 모습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성장주도 어느 정도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로봇주라든지 이러한 종목들도 같이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1월 달에 1월 말까지의 그림이 이제 완전히 좀 그려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중소형주들이 계속해서 좀 순환매가 빠르게 나와줄 거고 네.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FOMC 의사록이 또 굉장히 좀 좋지 않게 나왔잖아요. 근데 모르던 건 아니었어요. 예, 모르던 건 아니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면은 결국엔 시장이 이 확실하게 상단선을 좀 잡고 있고 매물을 확실하게 잡고 있는 상태에서 이 구간을 돌파해 줄 만한 환경 자체가 나오기가 힘들다라는 뜻이 그렇죠. 될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횡보세를 그리면서 왔다 갔다 하겠죠.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엔 얘네들이 또 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죠. 그냥 식물인간처럼 쭉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거기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걸 이제 노리자는 거죠. 그렇죠. 네. 그 구간 동안 이 종목들을 굉장히 발 빠르고 강하게 움직일 거니까 실제로 그렇고요. 저는 사실 이러한 시장 형태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워낙에 또 제가 이 발빠른 매매 좋아하고 마켓 10에서도 예. 솔직히 거기서 수익 많이 내셨잖아요. 네, 중소형주도 매매 좋아하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발빠르게 대응을 하면 이 종목들 수익 보기 아주 좋은 환경이 지금 제대로 나타났지 않았나. 제가 완전히 좀 원했던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저는 사실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들 1월 달은 중소형주의 시간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한번 염두를 해주시고 매매 전략을 꾸려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역시 반도체가 좀 바닥을 잡아주는 그림이 나오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에서는 안심을 하면서 중소형들이 이렇게 뛰노는 이런 그림이라고 합니다. 모든 중소형주가 뛰노는 게 아니라 우리 김영일 전문가 얘기했다시피 뭐 CES라든지 JP모건 헬스 컨퍼런스라든지 지금 딱 1월에 뛰어놀 수 있는 종목들도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좀 더 참 오후장에 대응하실 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김영일 전문가였습니다.